반갑습니다. 짜세 나는 짜세과학의 박남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교재는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OT죠. 오리엔테이션을 안 보고 들어오신 친구들 많이 있죠? 꼭 봐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교재 사용법이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체크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를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하는 공짜입니다. 공짜. 누구나에게 이제 뿌려져 있는 강의도 좀 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T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 교재 사용법 또 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픈톡에 들어오시면 내 교재 사용법 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강 첫 번째 시간 중3이에요. 중3. 내년이 바로 이제 고1 되죠. 특히나 올해 나오는 중3 교재가 또 바뀌어서 좀 내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3 과정을 확실하게 마스터해야지만 내년 이제 고1 돼서도 충분하게 과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특징이 이거 있죠.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자가 되는데 물론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앞으로는 이제 아주 담백하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전자라고 나와요. 전자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전자적인 해가지고 일렉트릭 이렇게 해가지고 일렉트릭. 이메일이 그거 아니에요. 이메일이 일렉트릭 메일 해가지고 이메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기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전기랑 동전기가 두 개가 좀 따로 나왔었습니다. 동전기하고 정전기가 따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전기와 동전기가 같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정전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동전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나온대. 일단 전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어렵습니다. 환장하죠? 첫 번째, 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전기가 크게 두 종류나 있었어? 잘 몰랐는데 두 종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좀 얘기했던 정전기와 동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정전기와 동전기. 정전기, 동전기.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책에 정전기를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3 책에 동전기를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정전기, 동전기 전부 다 어디서 공부한다? 그래, 여기서 공부한다고. 중3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정전기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따진다면 마찰전기. 정전기가 마찰전기였어. 동전기는 전류가 됩니다. 전류에 관련된 거. 봐봐. 단어를 보니까 말 속에 답이 있잖아. 과학은 늘 말 속에 답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정전기라 되어 있고 정전기. 얘는 동전기. 무슨 말이야? 정자는 고요할 정자가 되고요. 고요하다. 고요한 전기를 얘기하고요. 동전기는 움직이다. 운동장. 움직이다 할 때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인데 고요한 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전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정전기를 다른 말로 마찰전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찰을 하게 되니까 정전기가 발생해. 그다음에 동전기는 이제 움직이는 전기다 보니까 전류, 흐를 유자 쓰는 거야. 흐를 유. 움직일 류, 흐를 류를 쓰는 거야. 움직일 동, 흐를 류. 움직일 류가 아니라 움직일 동, 흐를 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요걸 가지고 근데 어떤 시각에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누구 수업에만? 박남식 수업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짠짜잔짜잔 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정전기와 동전기에 대해서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시작을 보자면 전기를 띈다며. 전기잖아, 전기. 도대체 전기가 뭐냐 이거야. 전기에는 어떤 전기가 있습니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겠죠. 그렇죠? 전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얘네가 요런 전기가 있고 요런 전기가 있다 이거야. 요번 시간에는 요런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거야. 정전기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정전기. 언제? 마찰할 때. 자, 먼저 보겠습니다. 물체가 두 놈이 있어요. 물체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물체입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또 있죠. 주로 누구냐면 주로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들어는 봤잖아. 도체와 부도체는 들어봤잖아.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 부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흘러.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니까 전기가 생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방학 특강 시간에 윈터스쿨 시간에 뭐 공부했습니까? 전기 용어. 얘에 대해서 공부했죠? 윈터스쿨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 중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알고 들어오십사 해서 제가 구성한 강의였습니다. 그런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 어쨌든 좀 생소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윈터스쿨 겨울방학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정전기를 얘기할 때는 부도체 일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부도체. 그럼 부도체가 뭐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아예 흐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잘 흐르지 않는 거. 흐를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든지 하면 흐를 수 있는데 웬만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부도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렇지 절연체. 또 다른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유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전체라는 표현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오고요. 부도체나 절연체는 많이 쓰고 있죠. 절연 테이프라고 해요. 절연 테이프가 뭐야?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전기가 안 통하게끔, 감전 안 당하게끔. 그런 테이프가 이제 절연 테이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정전기 주로 이제 부도체, 주로 부도체에서 얘는 전기를 안 띄고 있었고요. 얘도 전기를 안 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텐데, 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성이라는 단어는 전기를 띄지 않는 게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의 개수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의 개수가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둘 다 전기를 안 띄어. 전기를 안 띈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죠. 중성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안 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를 안 띱니다. 안 띄는데 안 띈다는 의미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첫 시간부터. 중성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안 띄는데 전기를 안 띈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물질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문제는 요 놈의 개수가 똑같아요. 뿔뿔뿔 마마마. 마마마 뿔뿔뿔 해서 개수가 똑같아서 1마도 중성 얘도 중성이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제 비벼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마찰시킵니다. 마찰을 시키니까 비빕니다. 마찰을 시키니까 어찌 되느냐? 둘 중에 한 놈이 플러스가 되고요.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두 놈은 다른 물체라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른 물체이면서 부도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니까 한 놈은 플러스가 되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 뿔이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더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전자였습니다. 앞으로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거든.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전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화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화학을 할 때도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화학 반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화학 반응 하나도 없는데 전자가 이동한단 말이야. 전자가 이동해. 그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 이거야. 그 선생님, 서로 다른 물체라면, 서로 다른 부도체라면 비비게 되면, 마찰하게 되면 무조건 전자가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여. 라는 걸 우리 인간이 찾아낸 거지. 옛날에 몰랐지. 한 200여 년 전쯤에 찾아낸 거야.
보니까 지구상에는, 자연계상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물체인 부도체를 비비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전자를 내어놓고 둘 중에 한 놈은 전자를 얻더라 이거야. 항상 그렇더라 이거야. 얘는 전자를 내어놨고요. 내어놓고 얘는 얻었습니다. 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아, 얘는 보니까 원래는 뿔뿔뿔 마마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뿔뿔뿔 마마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얘는 플러스가 좀 더 많은 물체라고 해서 플러스 땡땡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더 많네. 마이너스 땡땡체. 뭐 굴림체가 아니라 궁서체가 아니라요. 땡땡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린 또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시키는 과정을 대전이라 부릅니다. 대전. 해서 뭐라 부른다?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인 부도체를 두 놈을 비비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 그냥 마찰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기를 띌 거다 해서 대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전.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는 전부 다 이게 한자말로 따지면 번개전자거든. 번개전자. 번개, 우르르 쾅쾅 번개. 전기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는 웬만한 전자 전부 다 전기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기를 띌 거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고요. 그 대전된 결과 나오는 물체를 뭐라 부른다고? 대전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대전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정전기, 즉 부도체 사이에서 보통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선생님, 전 싫은데요. 대전체 싫은데요. 그냥 플러스 전기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설명을 막 듣다 보면 학교 수업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막 듣다 보면 대전체라 그랬다가 전기라 그랬다가 막 그럽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들 중에서 아까 전기가 두 가지가 있다며 동전기, 정전기가 있다며 그 전기들 중에서 주로 이제 부도체인 마찰시켰을 때 생기는 전기를 보통 플러스 대전체 또는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뭐 얘가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중요한 게 바로 전자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전자 이동.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서는 전기를 띨 수가 없고요. 비로소 전자가 이동해야지만 전기를 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내용 보니까 뭐야 이게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A-2번에 보시면요. 2번 마찰 전기의 발생 원인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한 15개, 하나, 둘, 3, 4, 5, 6, 7, 8, 9, 10, 하나, 둘, 3, 4, 5.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데, 강조하고 나면, 나중에 칠판에 안 지워져. 그래서, 칠판 지우시는 분들이 욕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별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쨌거나, 막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 오케이?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잘 안 보여. 뭐야? 제일 중요한 단어. 너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 전자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전자 이동. 전자 이동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기나 모든 화학 반응은 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자이동, 전기를 얘기할 때는 전자가 반드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이렇게 나뉘었는데 플러스 대전체는 플러스가 하나라도 많은 거야. 근데 문제는 플러스가 움직인 건 아니죠. 플러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가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었죠. 얘는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를 잃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또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선생님 플러스가 이동해가지고 전기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마찰시켜가지고 지금 정적이니까
마찰시켜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 거 얘도 전기라고 했고 얘도 전기라고 했단 말이야.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처음에 똑같았는데 하나라도 많으면 누가 플러스가 하나라도 많으면 플러스 대전체 또는 플러스 전기라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많으면 마이너스 대전체 마이너스 전기라고 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 전자가 움직이지 말고요. 여기 있던 플러스가 만약에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는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니까 플러스 대전체, 얘는 플러스가 부족하게 되니까 플러스 대전체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해요. 전기라는 건 물론 전자의 이동이 제일 중요한 말이긴 한데 플러스가 이동해도 전기를 띱니다. 근데 플러스는 잘 이동 안 해. 너무나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원자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교재 9페이지의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원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냥 정전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원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원자라는 거 우리 영어로 아톰이라 부르는데 푸른 하늘 저 멀리 요즘에는 잘 모르죠. 그죠? 요즘에 아톰 나이가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하고 비슷할걸? 아톰 나이가 아버님하고 나이가 어머님보다 나이 더 많을 거야 아마. 되게 오래된 캐릭터입니다. 아톰머리 막 그러잖아. 이게 원자인데 이 원자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핵이 하나 있고요.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전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띄고 대신에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자가 막 있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막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말 쓰게 되면 원자라고 얘기하는 놈은 핵과 전자로 나뉘게 되는데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중성자로 나뉘게 되고 전자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음성자라고 부릅니다. 양성자, 음성자,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물질은 다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 물질을 이룬 건 분자란 말이야. 분자를 이룬 건 원자입니다. 원자가 뭐야? 분자가 되고 분자가 뭐야? 물질이 된단 말이야. 우린 다 물질이란 말이야. 그 물질 자체가 이제 원자가 뭐였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처음엔 다 중성이야. 개수가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조물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게 원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축구장으로 한번 따져보면 축구장 따지면 축구장 이렇게 있잖아. 축구장 있잖아. 이게 하프라인이죠. 하프라인. 또 어려운 영어 단어 나왔죠. 고급 영어 나왔습니다. 하프라인. 하프라인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서클이 하나 있습니다. 고급 고급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축구공이 하나 있죠. 축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자 핵이 되고요. 주변에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관중석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원자를 따졌을 때 원자 핵도 무지하게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근데 그 축구공에 해당하는 먼지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더 작아. 너무 더 작습니다. 얘기했죠? 자, 전기라는 건 플러스가 이동해도 전기를 띄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이동해도 전기를 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라는 게 너무 무거워. 누구에 비해서? 전자들에 비해서 너무 무겁습니다. 주로 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 또 하나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따 보면 나머지 대부분 다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야. 다 빈 공간인데 그럼 또 재밌지 않아? 이 빈 공간 한 99% 이상이 빈 공간인데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또 불투명해. 투명하지가 않아. 신비한 과학의 세계. 나만 그런가? 나만 신비한가? 어쨌든 이런 게 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공부한다? 원자핵도 물론 가볍긴 합니다만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가 원체 더 가볍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때 전기를 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한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근데 이걸 왜 지웠지? 그렇다면 요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지. 좋아. 이런 것들로 모인 게 물질인데 물질의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잖아.
어마무지하게 많을 건데 우리는 우리 일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들만 가지고 그럼 누가 전자를 내어놓고 누가 전자를 얻는지 아까 왼쪽 잠깐 보겠습니다. 전자가 이동해야지만 우린 전기를 띈다라고 했는데 누가 전자를 더 잘 내어놓고 누가 전자를 잘 얻느냐를 한번 따져보잔 말이야. 그래서 한번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전열대입니다. 대전열. 여기서 말하는 열은 야 임마 줄 맞춰 임마. 야 줄 맞춰. 줄 맞춰. 중대 차렷. 나는 진짜 사나이. 자, 우리 중3들 한 4년 있으면 군대 가죠. 4년, 5년 있으면 군대 갑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 군대 가야지. 훈련시켜, 재워주지, 돈 주지, 월급 주지, 밥 먹여주지, 훈련시켜주지, 가끔 정신이 빠져있을 때 정신도 줍니다. 기압이 빠져있을 때 기압도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죠. 2년, 거의 2년이죠. 저는 2년 더 있다 왔는데, 어쨌든 거의 2년 동안을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는 그날부터 그 마음은 싹 없어지죠. 제대할 전날까지도 야 이제 난 나가면 효도해야지 했는데 나오는 그 순간부터 효도 안 해. 희한해요. 어쨌든 그런 군대 한 번쯤 갈 만합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가기 싫다는 거. 두 번 다시는 절대 가기 싫습니다. 자, 어쨌든 줄 맞춰, 열 맞춰. 나 대전 PB나 가지고 보니까 플러스가 되는 놈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신 문제에서 수능이 아니라 학교 내신 문제에서 혹시 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털가죽 상하는 과학쌤 이름인데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버나이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는 몇 가지 빠져있죠. 상하가 빠져있고요. 상하라고 하는 거 좀 그러네. 상하가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있네. 다 있네요. 에버나이트까지. 얘만 빠져있네. 얘만 빠져있어. 전 집어넣겠습니다. 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고뿔에 걸렸다.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고뿔에 걸렸다. 적어볼까요? 자,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유명합니다. 털로 상당히 유명. 보여줘, 내가? 보여줘, 이거? 요즘에 운동해가지고 몸 장난 아닙니다. 얘기했잖아.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상 받았잖아. 파이팅 상이었습니까? 상 받았잖아.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했습니까? 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고뿔에 걸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뿔이 뭐야? 고뿔. 걸렸다. 고뿔에 걸렸다. 고뿔이 아니라 고뿔인데, 고뿔. 고뿔이 뭐죠, 고뿔? 감기죠, 감기. 감기의 순 우리말에서 고뿔이야. 옛날에 허준 드라마에 줄을 서시오. 고뿔에 걸렸습니다. 고뿔. 이게 무슨 말이냐. 털가죽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되기 쉬운 놈이고, 에버나이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되기 쉬운 놈인데, 털가죽이나 상아나 유리나 다 알겠죠? 뭔지는 알겠죠? 상아는 있잖아. 코끼리 뿔 같은 거. 그다음에 명주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실크, 비단 같은 걸 얘기합니다. 비단. 누에고추에서 뽑는 거. 이 명주라고 합니다. 명주. 나무, 뭔지 알죠? 고무, 플라스틱 뭔지 알죠? 에버나이트가 뭐냐면, 에버나이트가 뭔지 모르는데 자주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죠. 리코드 있죠? 리코드 재질 있잖아. 그 재질이 바로 에버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보다도 조금 매끈하고 반듯반듯한 그 느낌. 그게 바로 에버나이트입니다. 플라스틱하고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 얘기는 일반의 털가죽 같은 경우는 얘네들 중에는 털가죽이 가장 플러스로 되기 쉬운 놈이고요. 얘네들 중에는 가장 마이너스로 되기 쉬운 놈이 얘네란 놈이야. 이 얘기는 이렇게 갈수록 플러스가 되기 쉽고 이렇게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데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얻는 놈이고요. 그죠? 얘는
전자를 잘 읽는 놈 중에 하나다. 그럼 희한하게도 중간쯤 있는 놈들이 지금 애매모호하잖아. 가령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유리하고 명주를 한번 비벼왔습니다. 유리와 명주를 비비니까 얘가 플러스로 되기 쉽고요. 얘가 마이너스로 되기 쉽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비비느냐면 일마하고 일마. 명주라 플라스틱을 비비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묶어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사와보니까 얘 봐라. 일마 봐라.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자를 받고요. 얘를 만나니까. 어떨 때는 전자를 주고 얘는 플러스가 전자를 주고 얘는 받고 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알겠다. 알겠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 상당히 상대적이다. 상당히 상대적이다. 중요하죠. 상당히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사람 사는 거와 똑같아. 과학은 사람 사는 거와 과학하고 비슷한데요. 사람이 곧 과학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과학이다. 정치적인 얘기 같은데? 정치는 제가 모르니까 뭐. 자, 어쨌든 사람이 과학인데 남자 여자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여자 앞에서 쩔쩔맵니다. 미쳐 나는. 근데 어떤 여자 앞에서는 야 꺼져. 뭐야 그럼 내가 쓰레기 되나? 어떤 여자들 중에는 제가 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좀 잘하거든. 막 여자분들 막 이게 야 꺼져 하면 그걸 좋다고 또 웃어요. 어쨌든 갑자기 내가 쓰레기 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여자한테 내가 쩔쩔매고 막 뭐든지 다 줍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여자 앞에서는 그 여자한테 막 받아 내가. 희한하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전자를 받았는데 어떨 때는 전자를 주는 거야. 그래서 받아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다 비벼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버나이트를 가지고 비벼보니까 이런 순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외우시라 이거야.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보풀에 걸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금방 외우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비볐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 되는지를 한번 줄을 맞춰본 거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줄을 맞춰서 세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자,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전기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전기력이 나오지? 자, 비비게 되면 마찰진 게 있는데 전기력이 나왔습니다. 비비게 되니까 둘 중에 한 놈이 플러스가 되고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비비면 한 놈이 플러스가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에버나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에버나이트 막대 같은 게 있는데 얘를 털가죽으로 막 문질렀습니다. 문질르게 되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힘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깁니다. 어쨌든 이때는 우린 인력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끌어당길 인자의 힘력자 해가지고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끌어당길 인자의 힘력자,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기력에는 이거 말고 딴 거 있습니까? 있지요. 자, 전기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과 척력이 있습니다. 인자가 끌어당기는 인자고요. 척자는 배척할 척자입니다. 나 몰라. 저리 가. 배척할 척자.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 밀어내는 거. 한번 볼까요? 먼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뿔과 뿔 사이에 존재하는 게 있고요. 마와 마 사이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과 마 사이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뿔과 마 사이. 자,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밀어내고요. 얘도 이렇게 밀어냅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밀어내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밀어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자, 뭐라 부른다고? 이 두 경우는 척력이라 부르고요. 척력.
청력이라고 부르고요. 끌어당길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전기력이라고 불리는 연엄은, 인력이든 청력이든, 좀 세기가 좀 다를 거 아니야. 8표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전기력이라고 불리는 연엄은, 세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크게, 전기력이라는 크기는, 우리가 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공부할 때 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크게 두 가지 물어본다 그랬죠. 뭐 방향과 크기입니다. 방향과 크기. 어느 방향이냐, 얼마나 세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방향은 이미 얘기했죠. 청력이 존재하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고요. 인력이 존재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기력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일단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전하량이라고 되어 있죠. 전하량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그냥 전기량이라고 보면 돼요. 전기량에 비례하고요. 또 하나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있는데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 아니야. 중3이니까 이제 대충 알죠. 이 전기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합니다. 어디에 비례하느냐? 전기량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또는 전하량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는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는 얘기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네, 알고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건 여기에 비례하고요. 여기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자가 뭐냐면 짊어질 하자입니다. 짊어질 하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전기를 짊어지겠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흘러가는 전기할 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하. 흘러가는 전기니까 흐를 하자냐, 강하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짊어지다 하자입니다. 나는 플러스를 짊어질게. 내가 플러스 할게. 내가 대장할게. 내가. 그다음에 난 마이너스 짊어질게. 내가 마이너스 할게. 내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해서 8표지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간략하게가 아니죠.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고 9표지의 왼쪽에 보시면 원자의 구조와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그다음에 마찰 전기의 현상에 예 등이 나와 있는데 마찰한 거라면 전부 다 마찰 전기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크게 보면 자,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에 빗에 달라붙는다. 그다음에 옷에 문지르 책받침, 스웨트, 그다음에 접시. 이 전부 다 뭐냐면 접시의 랩 전부 다 뭐냐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끼리 마찰했을 때 전기가 생기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거라고 한다 이거. 마찰 전기, 정전기라고 부른다 이거. 오케이? 요 얘기들은 나중에 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비비는 거 전부 다 마찰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되십니까? 그게 정전기 얘도 나와 있는데요. 정전기 얘 복사기는 너무나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요. 정전기를 띄워서 그 토너라 그러죠? 토너도 전기를 띄고 있거든? 그래서 만약 토너가 플러스 전기라면 토너가 붙게끔 와서 붙게끔. 토너가 마이너스 전기죠.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토너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종이에 붙게끔. 그 복사지를 전기를 만드는 거야. 플러스로 만듭니다. 토너를 마이너스로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플러스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야. 종이가 플러스라면 토너가 마이너스야. 붙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오기 전에 한번 압축을 딱 시켜줍니다. 그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의 원래가 됩니다. 물론 자동차 도색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문제 풀이할 때 다 나오거든.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표지에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3번. 이그젠플 3. 일단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쓰시오. 명주한 것과 에버나이트 막대를 마찰시키면 명주한 것에서 에버나이트 막대로 전자가 제일 중요한 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동하여 에버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 명주 언급에서 전자가 에버나이트로 갔으니까 에버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주항금은 뭐가 된다? 플러스 대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아까 뭐 이걸 외워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대전제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괄호 맨 뒤에 문제 맨 뒤에 괄호 열고 이렇게 비볐을 때는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라는 걸 줍니다. 원래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털러 상당히 유명한 나는 코뿔에 걸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야. 제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표지에 탐구를 체크 있죠? 요걸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탐구 체크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자, 전기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털가죽하고 빨대를 문지르게 되면 일단 딱 보는 순간 이거 플러스가 될 거고 빨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결과가 뭐냐? 결과는 이미 뭐 밑에 쭉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니 어쨌든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끌려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플러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누가 가벼운 빨대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인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과정은 플라스틱 빨대끼리입니다. 빨대. 자, 노란색 빨대, 빨간색 빨대. 분홍색 빨대. 그럼 이게 털가죽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털가죽이 플러스가 될 거고, 빨대가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일마도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서로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는 뭐 알다시피 서로 반대면은 잡아당기게 되고 서로 같은 크기라면 밀어대게 될 것이다. 인력과 청력, 전기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닮은 꼴 탐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이 닮은 꼴 탐구 이게 또 재밌는데 문제 이제 보기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물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자, 반투명 테이프. 자, 테이프 두 개, 1번하고 2번이 약간 다릅니다. 1번하고 2번이 약간 다른데, 테이프 두 개를 책상 위에 겹쳐서 붙인 후, 떼어내어 전기를 띄지 않게 한 후, 전기를 안 띈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 번 얘기하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테이프를 분리하여 서로 가까이 가져가 보니까 인력이 작용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둘 사이에서도 한 놈은 플러스가 될 거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비볐으니까 띄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붙어있는 두 놈을 띄어내는 것도 사실은 마찰시키는 거거든. 랩을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짜장면 배달할 때. 근데 이번은 테이프 두 개를 책상 위에 붙인 다음에 띄어낸다면, 가령 만약에 유리판이 플러스라면 투명 테이프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고? 청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어떨 때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제법 많이 나오니까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마찰을 하게 되면 전기를 띈다라는 거. 정전기를 띈다. 자, 위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마찰하여 대진시킨 다른 종류의 두 물질 사이에 뭐가 다른 종류라면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같은 전하라면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자, 2번 털가죽으로 마찰시킨 플라스틱 막대에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왜? 털가죽이 플러스를 뜰 거고요. 빨대가 마이너스를 뜰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털가죽으로 한쪽이 구부러진 빨대를 문지른 다음에 털가죽을 가까이 한 모습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지 하는 것은, 자,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털로 상당히 유명한 나는 코뿔에 걸렸다. 자, 빨대는 털가죽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가벼우니까 일단 가벼우면 끌려가겠죠. 맞고요. 빨대와 털가죽은 다른 종류. 그래서 인력을 띠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여 빨대와 털가죽이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털가죽에 있던 마이너스가 어디로 옮겨갔다? 빨대 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빨대와 털가죽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른 빨대를, 둘 다 빨대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겠다? 그렇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존재하겠다. 끌려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무 체크는 또 정리가 되고요. 자,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뭐였습니까? 그러지. 전자였습니다. 전자. 전자가 이동해야지만 전기를 띠는 것이다. 플러스도 이동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에 비해서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전자가 미리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전기를 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까 했던 설명들이 전부 다 전자가 어쩌고저쩌고 했죠. 전자, 일렉트론. 전자가 어쩌고저쩌고. 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중상과학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함께라면 박남식과 함께라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우리 브라덜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짜세 나는 짜세과학의 박남식은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10대 파이팅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